이번 시간엔 조경 시공 및 관리 중에 이제 기초 식재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식재 순서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식재를 처음에 하려 그러면 일단 먼저 나무를 선정해야 합니다. 나무를 선정할 땐 당연히 내역서에 나와 있는 규격에 맞는 나무를 선정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뿌리 돌림을 하고 나면요. 굴치를 합니다. 굴치를 하고 나면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하죠. 이제 여기서 가식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식재라는 거는 보면 가식과 정식으로 나눕니다. 가식은 가짜로 심는다. 잠깐 심어 놓는 겁니다. 일정 때문에 혹은 날씨 때문에 뭐 현장의 나쁜 여건이나 뭐 다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 가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 식재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요 방법 설명드리고 식재 방법에서 한 번 더 다루어질 겁니다. 식재 방법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기 시험까지 보시게 되면 그 식재하는 순서에 맞게 그다음에 각 순서가 뭐가 중요한 부분 뭐 구덩이를 얼만큼을 파야 된다거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자세한 사항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뿌리 돌림입니다. 자, 뿌리 돌림은 단어 말 그대로 보면 뿌리를 돌린다 이게 아니고 뿌리를 환상박피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 돌림이라는 거는 이식력이 약한 나무 혹은 뿌리분에 이제 활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색은 우리 그 잔뿌리 있죠. 잔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 잔뿌리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발달을 왜 시키냐? 우리가 이제 뿌리라는 거는 이제 직근, 그 몸을 지탱하는, 나무를 지탱하는 굵은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잔잔한 색은 잔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의 역할은 금방 제가 굵은 뿌리는 지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양분, 수분 등을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잔뿌리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어서, 식물에 있어서 잔뿌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식재 이식하기 전에 이 잔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혹은 노쇠목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이 잔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뿌리 돌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시기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뿌리 생장이 활발한 이른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잔뿌리가 막 많이 날 거니까요. 자, 근데 언제 하느냐? 이식하기 전에 합니다. 후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잔뿌리 발달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여기 이제 책에는 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혹은 3년 전에 실시합니다. 3년 전에 한다는 걸 반드시 이식 전이어야 돼요. 자, 이식 전에 이제 뿌리 돌림을 합니다. 뿌리 돌림하는 방법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뿌리를 파헤쳤다고 봅시다. 이걸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위에서 본 모습,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둥치가 있을 거고 뿌리가 이렇게 뭐 사방으로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잔잔한 뿌리가 이렇게 퍼져 있겠죠. 자, 이때 이 굵은 뿌리를 남기고 짜잘한 거는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얼만큼까지 잘라야 되냐면 이 분 크기의 3배에서 5배 부분에 되는 이 안쪽에다가 자르는 겁니다. 바깥쪽에 자를 이유가 없어요. 왜? 나중에 분뜨기를 하면 이 부분은 잘려 나갈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발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작업을 이루어져야 한다. 자, 얘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이 뿌리를 크게 확대한 겁니다. 자, 이거를 환상박피 하는데, 환상박피라는 거는 뭐냐면, 요 부분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껍질을 살짝 벗기는 겁니다. 잘 보이실까요?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뿌리가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10에서 15cm 정도를 껍질을 싹 돌려서 베고 가운데를 딱 잘라서 벗겨내는 겁니다. 환상박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껍질이 벗겨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이제 켈로스 그 생장점이 막 발달하면서 여기에 잔뿌리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에 이식하고 분뜨기 할 때 여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식 전에 여기 잔뿌리가 발달된 상태에서 얘를 옮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뿌리 돌림입니다. 자, 얘는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굵은 뿌리 이렇게 3-4개를 환상박피해서 잔뿌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은 뿌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당근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근 작업 플러스 환상박피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아마 당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버티는 힘이 적겠죠. 그래서 뿌리 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흙을 다시 메워줄 건데 이때 거름기 있는 흙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가지주목을 해서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보면 지주목 설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다시 덮는 흙을 거름기 있는 흙으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뿌리 돌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심을 때가 됐습니다. 얘를 옮겨 심을 거예요. 그러면 분뜨기를 하는데 분뜨기라는 거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 분뜨기 모양이 있습니다. 팽이처럼 아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뿌리를 쏙 뽑아서 갖고 갈 수 없잖아요. 흙을 붙여서 갖고 가야 돼. 왜? 잔뿌리 때문에 그래요. 잔뿌리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흙을 붙여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때 분뜨기의 모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접시분, 보통분, 조개분 혹은 팽이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양을 이제 여기 이제 뿌리가 나무 둥치가 있다고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떠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을 떠 갖고 가는데 만약에 나무가 이식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얘를 깊이 해가지고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분을 좀 크게 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깊이는 지름액, 근원지 얘를 지금 D라고 봤을 때 얘기입니다. 얘가 D예요. 깊이는 얘를 2D로 하거나 이 너비는 근데 무조건 4D로 합니다. 자, 그럼 근원직경의 뿌리분 너비는 근원직경에 무조건 3-4배 이상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이렇게 깊이가 깊어야 되는 분을 크게 떠야 되는 경우는 뭐냐? 어떤 경우냐? 심근성 수종에는 이렇게 조개분으로 뜨는 것이 활착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조개분을 떠야 되는 수종에 대해서 심근성 수종에 대해서 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경 재료 배우실 때 그런 특징들 청근성 수종 혹은 심근성 수종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따른 적용 수종 이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굴치 방법에는요, 금방 얘기하는 분을 떠서 하는 뿌리 감기 굴치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교목에. 하지만 뿌리채, 그냥 뿌리가 그냥 보이도록 낙은 굴치법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묘목이라든지 관목 같은 경우 분 차에 많이 실을 때 분이 붙으면 아무래도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 이식이 쉬운 수종의 경우는 맨뿌리를 그대로 떠가지고 하는 굴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상자법, 그 다음에 동토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책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상자법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런 상자에다가 나무를 그냥 거기다 쏙 담아서 그대로 갖고 가서 심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동토법은 겨울에 땅이 단단할 때 뜨면은 흙이 흐트러지지 않죠. 분감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겨울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뿌리 감기 굴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분 뜨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마에 보시면 뿌리분 지름
요 공식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24 더하기 n-3 곱하기 상수인데요. 상록수는 4, 낙엽수는 5입니다. 4 또는 5를 곱해주는데, 자, 여기에 n은 근원지름을 뜻합니다. 이 공식 밑줄 치시고요. 공식을 외우시거나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뿌리, 분, 지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3cm 이상의 뿌리는 톱으로 자르고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굵은 뿌리를 전정가위로 자르면 이게 뭉개져요. 뭉개지면 아까 제가 뿌리 돌림할 때 잔뿌리 발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매끈하게 잘려져야 돼요. 만약에 톱으로 잘랐을 때 단을 이루면서 거칠게 잘라졌다 그러면 칼로 매끈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큰 뿌리, 면적이 넓어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살균제, 도포제를 발라줘요. 그래서 스프레이식으로 된 거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톱신 페스트를 발라주거나 해서 살균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분감기 방법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윗면 모양이 있고 옆면이 있는데 옆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윗면을 일단 봅시다. 삼각형 모양이 나왔다는 거는 석줄 감기입니다. 여기 세 줄 혹은 석줄 감기인데요. 삼각형 모양만 나오면 석줄을 한 번 감은 거고 삼각형 모양이 두 개로 돼서 별 모양이 되면 석줄 두 번 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분감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밑에 뭐 이렇게 점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점이 된 거는 그 분 밑으로 들어가는 끈의 모양이고요. 여러분은 위의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넉줄 한 번 감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또 한 번 됐다. 그러면 넉줄 두 번 감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점선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면이 삼각형 모양이냐 사각형 모양이냐에 따라 석줄 감기 혹은 넉줄 감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문제가 한 번씩 또 나오니까 이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식 시기가 나오는데요. 이식 시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사를 하는데 언제 이사를 하면 좋으냐? 내가 막 활발할 때 움직일 때가 아니라 조금 쉴 때, 휴면기일 때 하면 이 나무의 데미지가 좀 적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식 시기는 휴면기에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휴식 시간, 얘가 잠자는 시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나중에 전정할 때도 배우시겠지만, 낙엽수와 낙엽 활렵과 그 다음에 상록, 상록도 활렵이 있고 침엽이 있겠죠. 얘네들의 이식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낙엽 활렵의 경우는 언제 하냐? 낙엽이 떨어지면 얘가 겨울잠 자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 봄, 수액이 유동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낙엽 활렵수의 이식 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가을에는 10월에서 11월, 봄에는 해토 직후 4월 상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수액 유동전이 제일 확실합니다. 3, 4월에 보통 이식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보다 가을 이식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11월 달쯤. 그래서 얘는 낙엽 진 후 수액 유동 전까지를 이식 적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낙엽 하려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 휴면기를 알 수 있는데 상록의 경우는 언제가 휴면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얘는 봄, 가을에 한다고 일단은 의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록 활렵수의 경우는 3, 4월 또는 그 봄이 되겠죠. 봄 또는 장마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는 봄, 가을에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상록 활렵의 경우는 이런 잎이 사철 달려 있어요. 얘는 뾰족뾰족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자, 나뭇잎은 우리가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공으로 호흡을 하고
증산작용을 합니다. 호흡을 숨 쉰단 말이에요. 숨 쉬고 광합성을 하고 이 작용을 계속 하는데 내가 옮길 때 이걸 막 하면 뿌리에도 무리가 가겠지만 나무에도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습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 하라는 겁니다. 습할 때. 그러면 좀 무리가 덜 간다. 그래서 상록 활렵은 봄과 장마철에, 상록 침엽은 그거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봄, 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 상록 활엽수 밑에 보면 증산억제제라고 나와 있죠. 증산억제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에 제가 금방 뒤에 잎 뒷면에 보면 기공이 있어요. 기공으로 뭘 한다 그랬죠? 호흡과 증산작용, 뭐 광합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얘를 잠깐 멈추는 겁니다. 특히 이 증산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잠시. 그냥 계속 막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호흡하는 기공을 잠시 코팅해 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증산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린나나 OED 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기공을 살짝 덮어주는 겁니다. 코팅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팩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 보충 예를 들면. 자, 이 성분은 이제 그 소나무 송진 아시죠? 끈적끈적해서 그걸 이렇게 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축하 뭐 양난이나 동양난 이렇게 선물 보내실 때 꽃집에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잎을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뿌려주는 거 아마 아실 건데요. 그게 바로 그린나입니다. 그러니까 증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동하는 거잖아. 배달하러 가잖아요. 바람 맞으면 얘가 호흡이 과호흡이 돼서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상록수하고 침엽수의 이식 시기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식을 하기 그 시기를 알아봤다면 그 이식 시기에 얘를 이제 굴치해서 분을 감은 다음에 이제 운반을 하겠죠. 자, 운반할 때는 차 트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실으냐면 뿌리분이 이렇게 뒤에 가게 요렇게 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트럭에다가 나무를 싣고 가는데 얘가 무거우니까 앞에다 실는 거예요. 뿌리분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얘가 막 치렁치렁 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전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살짝 묶어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선이나 이런 장애물 통과를 위해서 수감 부분을 매준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막 지저분한 머리를 이렇게 살짝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중적재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중적재를 할 수가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이렇게 실을 수는 없거든요. 요렇게 실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렇게 이중적재를 피하고, 그 다음에 수목과 접촉하는 부분은, 자, 얘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 않겠죠. 요렇게 대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가거든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뭐 마대나 이런 뭐 담요 같은 거를 대서 얘가 닿는 부분이 까지지 않도록 이렇게 완충제를 대는 것이 좋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적재 방향은 뿌리분은 차 앞쪽에, 수간은 뒤쪽으로 하게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적재 길이의 10분의 1 이하로, 그 다음에 높이는 3.5m 미만으로 적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관가했다가는 나무 싣고 가다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운반거리라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재할 때 또는 시공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 그 수레 아시죠? 손수레, 뭐 그 외발 수레, 뭐 아니면 두발 수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소운반이라고 하는데 20m 이내의 거리를 소운반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무 혹은 관목 같은 거 실을 때는 이 소운반 거리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얘를 운반을 했어요. 운반을 했는데 바로 얘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얘를 바로 심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가식. 가식은 바로 정식이 불가능할 때. 할 때 하는 건데, 자, 그럼 불가능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날씨의 영향을 받겠죠.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살살 보슬비처럼 오는 거는 뭐 살짝 맞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진 땅에 나무를 심었다가는 위험할 수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날씨 때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5톤 차에 내가 굉장히 먼 곳에서 나무를 실어 오는데, 내가 오늘 심을 거는 10주지만 총 수량이 100주를 심는다 그러면 한 차에다 다 싣고 오는 게 유리하겠죠. 운반비 절감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갖고 왔을 때 이거를 잠깐, 내가 심기 전까지 잠시 보관해 놓는 걸 우리는 가식이라고 하는데, 자, 가식 장소는 어떤 곳일까? 자, 가식 장소에 대한 문제가 요즘 한 번씩 나옵니다. 가식 장소는 일단은 밑줄, 사질양토, 배수 잘 되는 곳, 요거를 반드시 밑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충분히 식재 간격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거나, 그 다음에 작업 통로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뿌리분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죠. 뿌리분이 당연히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말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뭐 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가식장에 물 줄 수 없다? 그것도 안 돼요. 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주목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가지주, 가지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너무 큰 나무의 경우는 가식하고 있는 중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주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공사 구간의 용지 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용지 그 주변에다가 공사 구간 주변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다른 용지로 사용될 곳에는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사를 하지 않지만 현장이 이렇게 크다고 봅시다. 여기에다가 가식장을 할 건데 여기가 나중에 주차장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뭐 화장실이 들어올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에 보시면 뭐 가식장의 단위 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관리원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관리원을. 왜냐면 물 주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관수도 하지만 반출 관리를 하기도 해요. 만약에 만주가 내가 철쭉 만주를 가식장에다 심어놨어요. 오늘 천주, 내일 천주, 모레 천주 이렇게 할 건데 그거를 아무 관리하는 사람 없이 아무나 가서 다 가져오면은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건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원을 두기도 하고 반입반출 대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 순서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 순서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식재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이번에는 식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습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를 숙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세 상황까지 같이 숙지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나무를 갖고 왔어요. 가식장에 있던 거를 이제 정식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심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구덩이를 파야겠죠. 구덩이를 파는 걸 우리는 식혈이라고 합니다. 구덩이 파는 거는요, 분 크기에 1.5배를 팝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크기 원래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요 표토 있잖아요. 표토 요 부분을 이쪽에다가 표토를 따로 걷어놓고 나머지 흙은 여기다가 따로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곧 나중에 식재할 때 그거 지키셔야 돼요. 분 크기의 1.5배로 구덩이를 팝니다. 깊이는 분 크기, 높이보다 살짝 깊게 파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덩이를 파고 나면은요, 안치기 전에 아까 표토 있던 부분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밑에 거름, 그 위에다가 표토를 넣습니다. 밑거름이 되겠죠. 밑거름을 놓고 표토를 놓은 다음에 안치기. 자, 나무 이렇게 분을 안치죠. 요 높이가 지면하고 같게 안칩니다. 나무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안치기. 자, 안치는 방법은요. 나무 원래 있던 방향대로 안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 아름다운 쪽이 앞쪽, 많이 보이는 쪽으로 식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관상 방향이 틀어졌어요. 내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안 예뻐요. 그래서 얘를 옮기면 이게 그대로 트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돌려서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제가 밑거름하고 표토를 넣었다고 했죠. 그러면 잘못하면 거름이 눌리면서 뿌리분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름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 잘 맞춰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실기 작업할 때도 이 방향 보는 거 분명히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흙을 여기다가 얼추 놓습니다. 어느 정도 놓냐면 3분의 2 정도 흙을 채운 후에 죽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흙죽수기가 있고 물죽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통 호스에 앞에다가 파이프를 한 50cm 정도 붙여요. 그럼 앞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지겠죠. 걔를 쑤시듯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흙 안에 있는 공극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흙이 뿌리와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을 주면서 하는 물죽수기가 있고 흙으로만 하는 죽수기가 있는데 소나무 같은 이렇게 건조한 걸 좋아하는 나무의 경우는 흙 죽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실기 작업할 때 보통 해송을 주로 식재를 하는데 그때는 흙 죽수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쑤셔주는 것을 오랫동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분이 닫히지 않게 해야겠죠. 그거를 주의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나머지 흙을 이렇게 채운 후 죽수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흙을 다 이제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면하고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집을 만들어 주는데요. 물집은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아까 구덩이 판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밖에 있는 흙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안에 있는 흙을 갖고 와서 여기가 쑥 들어가게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여기는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물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집은 왜 만들어 주냐면요. 물죽수기를 하더라도 물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물을 한 번 더 줍니다. 왜냐하면 식재 당시, 그다음에 식재 후 바로 우리가 매일 물 주러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물을 보유하고 있도록 물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크기와 너비와 높이가 한 10에서 15cm 정도 크기로 물집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물집을 만들어 주고 혹은 멀칭을 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가뭄이 들거나 햇빛이 너무 따갑다 뭐 이런 경우에는 멀칭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요게 작업하는 게 물집입니다. 이때 물집은 단단하게 만드셔야 돼요. 허불허불하게 만든 흙을 그냥 대충 끌어모은 상태로만 하면 안 되고 물집을 이렇게 삽 뒷면으로 이렇게 탁탁 때려줘서 단단하게 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식재할 때 이렇게 물집까지 만드는 걸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요. 물집도 단단하게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식재를 하고 나면 또 끝이 아니에요. 식재 후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치 방법에는 지주목을 세우거나 수피를 감거나 금방 말씀드렸던 멀칭을 하거나 혹은 전정을 하거나 증산 억제제나 약제를 살포하기도 합니다. 자, 지주목 세우기는 뿌리의 활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툭 치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약 3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3년 정도 후에 이제 이게를 해체해 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지주목은 얼마 동안 설치를 해 놔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주목 방법은 여러 가지 지주목이 있어요. 뭐 단각, 이각, 삼각, 사각, 산발이, 당김줄력. 그거는 수목 관리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목은 뿌리 활착을 위해서 활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피 감기를 하는데요. 수피 감기는 그 녹화마대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새끼줄로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쉽게 우리 그 마대자루처럼 생긴 너비가 10cm에서 1m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녹화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수피를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1.5m까지 감아주기도 해요. 이거는 지금 하는 이유는 수분 증산을 억제하거나 뭐 수피가 타는 거나 그다음에 병해나 충해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태양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피를 보호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피가 얇은 거 있어요. 배롱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타고 겨울에는 또 얇아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수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칭인데요. 멀칭은 수분 증발, 다시 말하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조. 멀칭 재료로는 우리가 이제 그 볏짚이나 뭐 분쇄목을 우리가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혹은 바크, 소나무 껍질로 만든 바크 이런 것들로 이제 멀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멀칭 효과 보시면 건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잡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지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멀칭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를 전정을 이렇게 모양을 내준다. 왜 그러냐면 분이 요만한데 얘가 이렇게 크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증산이 더 많이 되면 뿌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뿌리분의 크기와 비슷하게 이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는 이거를 우리가 전정, TRU를 맞추기 위해서 전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위에 부분을 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TRU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TRU 조절. 그러니까 지상부와 지하부 이 부분을 얘를 위에를 T, 아래를 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1대1로 맞춰주는 겁니다. 위와 아래 부분을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어서 일단은 뿌리가 활착이 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상부를 좀 잘라내는 거 이게 전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TRU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식재하고 나면은 전정을 거의 해주거나 여름인 경우에 잎을 솎아주거나 하는 TRU 조절을 위한 전정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뿌리 활착이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상록활력수 잠깐 제가 이식 시기 얘기할 때 증산억제제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산억제제나 그 다음에 제초제나 뭐 살균제 같은 것들을 미리 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재의 정확한 순서, 그 다음에 자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식재를 하고 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무가 하자가 나기도 합니다. 나무가 우리가 보통 하자 보증 기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24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 증권을 끊기도 하고
하자 보수에 관한 그 계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는데요. 24개월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자를 뭘로 판단하느냐는 거죠. 여기 책 보시면 3분의 2 이상이 고사했을 때는 우리는 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3분의 2 이상이 죽어 있다, 말라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24개월 이내에는 합니다. 보통 소나무는 3년, 잔디는 1년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그 하자 보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하자 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